자, 유형 7번. 개념은 없고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개념 설명할 건 없거든. 자, 한번 봐봐봐. 상황 생각해봐. 연립부등식이 존재한데 뭐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하겠지, 그지? 그런데 뭐하지?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자, 해를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1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하고, 그지? 2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안 생겨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지? 자,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A 값을 잘 잡아보자. 결론 이 소리. 그리고 항상 수직선상에서 다룰 때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는 작은 숫자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판단해보자. 자, 1번부터 풀어볼게. 자, 마칠 넘기면 5 더하기 7이 될 거고, 그러면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3으로 나누면 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겠다, 그지? 자, 두 번째 거 풀어보자. 그냥 4만 넘기면 끝이네, 두 번째 거는. 자, 2a-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아. 됐나? 자, 근데 봐봐. 둘 다 지금 같다 있니? 둘 다 같다 있니? 둘 다 같다 있지? 여기 같다 있고 얘도 같다 있잖아, 그치? 자, 둘 다 같다 있으니까 두 개가 만나버리면 딱 거기서 해를 한 개 갖는 거지. 맞지? 자, 근데 봐봐.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형태야.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하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형태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지. 그런데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그렇게 그리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너네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해가 없겠구나. 여기까지는 판단되니? 그치? 자, 그런데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여기가 4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2a-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겹치는 게 안 생기겠구나, 그치? 자, 그러면 내가 2a-4를 어디에 적었지? 4보다는 오른쪽에 적어놨지. 그러면 2a-4가 4보다는 큰 수라는 소리지. 맞지? 자, 그래서 2a-4는 4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끝인 거야. 자, 그러면 2a가 넘기면 4 더하기 4니까 8 될 거고 2로 나눌 거니까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다. 별거 없다. 자, 904번 한번 풀어보자. 자, 앞에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한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일단 출제될 가능성은 가장 높다. 알았지? 이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야. 잘 잡고 가야 돼. 자, 잘 따라와봐. 봐봐.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논리는 간단하지. 1번 부등식 풀고 2번 부등식 풀고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가도록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림을. 됐니? 여기까지는? 논리는. 자, 봐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번부터 좀 풀어볼게. 자, 넘기면 x 빼기 2x가 될 거고 4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지. 마이너스 나누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게 1번 해가 되는 건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2번은 풀 필요가 없네. 그냥 줬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줬어. 자, 그럼 봐봐봐. 얘는 일단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명확하게. 얘는 아직은 못 그리지. a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보자.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가는 얘가 나오거든? 됐나?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정수가 두 개 들어가게 만들으래. 됐지? 자, 그럼 봐봐봐.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4보다 큰 얘들 5, 6, 7, 8 이런 얘는 어쨌든 후보군에서 빠지는 거지. 절대로 불가능하지. 겹치니까 둘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5는 일단 얘네에서 아예 커버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일단 정수를 그냥 쭉 적어. 4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일단 2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1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0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야. 됐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2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항상 그거는 어디서부터 세자? 경계에서부터 센다. 알았지? 경계에서부터 셀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요 자식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얘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치? 얘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됐지?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요 A라는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들어가는 얘와 안 들어가는 얘의 경계선상에 있으면 돼, A가 여기쯤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3과 4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있니? 그러니까 결론은 A는 어디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됐지? 그래서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됐지? 근데 봐봐. A가 커버가 되는 거니 지금? 갖다 있지? 여기 갖다 있지? 그러니까 A가 딱 3에 가서 붙어도 3은 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3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2도 해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요렇게 나오는 거다. 2와 3 사이에 있는데 3이어도 되겠구나. 됐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908번 한번 해본다. 자, 활용.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거는. 알았지?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잘 출제하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자, 한번 살펴보자, 그냥. 어떤 느낌인지. 자,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800원인 형광펜을 합쳐서 12자루를 사고 싶대. 됐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건 형광펜을 몇 자루 살 거냐라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형광펜을 X자루 샀다고 가정을 해주자. 자, 그러면 색연필은 합쳐서 12자루를 사야 되니까 12-X자루만큼을 사야 되겠지. 그지? 자, 색연필은 12-X자루만큼을 사야 돼. 자, 근데 우리가 뭐 하자 그랬냐면 전체 금액이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되도록 만들자고 했으니까 자, 전체 금액을 따져보자. 형광펜은 한 자루에 800원이니까 자, 800X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될 거고 색연필은 500원이니까 여기다 500을 곱한 것만큼은 지불해야 되겠지. 자, 500 곱하면 6,000 마이너스 500X가 될 거고 두 개를 더한 게 총 합계가 돼야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300X 더하기 6,000 자, 요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요게 7,20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8,400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뭐 결론은 이거 풀자 이 소리겠지. 자, 그러면 6,000 넘기면 여기가 1,200이 될 거고 6,000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2,400이 되겠지. 이렇게 되고 양변 300으로 나눠주면 끝나겠네. 그지? 자, 요거 300으로 나누면 4가 될 거고 요거 300으로 나누면 8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4부터 8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4자루 이상 8자루 이하가 돼야 되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간단하네. 뭐 이거는 중학교 문제다 사실상. 자, 911번 한번 정리해보자. 자, 봐봐. 활용 파트에서는 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요거는 조금 많이 출제가 됐거든? 요거는 조금 잘 이해를 해보자. 이게 근데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아서. 알았지? 잘 생각을 해봐. 요렇게 나오면 좀 쉬워.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 좀 쉽고 요 마지막 줄이 사라지면 조금 어려워지거든. 자, 근데 비슷한 관점이긴 하니까 한번 좀 살펴볼게. 자, 봐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누어 줄 건데 한 명에게 3자루씩 주면 18자루가 남고 5자루씩 주면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아야 될 때 최대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일단은 구성하는 요소가 2개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 우리가 학생이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되고 볼펜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잡자. 우리가 학생을 X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볼펜을 Y자루가 있다. 이렇게 조금 설정을 일단 해놓자.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봐보자. 이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봐보자. 첫 번째 문장. 자, 우리가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눠주면은 18자루가 남아야 된대. 됐지? 자, 이 소리잖아. 학생이 이렇게 쭉 있는 거야. 내가 총 X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
얘네들한테 3자루씩 줬어. 얘한테 3개 주고, 얘한테도 3개 주고, 얘한테도 3개 주고 쭉 가면서 얘한테도 이렇게 3개를 줬단 말이지, 그지? 그랬더니 볼펜이 몇 개가 남았대? 18개가 남았대. 됐지? 그러면 전체 볼펜의 수는 나눠준 볼펜의 수에다가 18자루를 더한 거겠다. 여기까지 논리가 되니? 그치? 남은 거랑 나눠준 거를 더한 게 원래 볼펜 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나눠준 거는 어떻게 돼야 돼? 한 사람당 3개씩 X명에게 나눠줬으니까 총 나눠준 거의 개수는 3X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남은 18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됐지? 그러면 몇 개가 된다? 총 볼펜의 숫자인 Y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Y는 3X 더하기 18이 나온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문장 가보자. 자, 5개씩 줬대 이번에는. 됐지?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X명이 있어. 총 X명이 있는데 얘네한테 내가 5개씩 줬거든. 그럼 얘한테 5개를 이렇게 줬겠지. 첫 번째. 두 번째도 5개를 줬겠지. 얘도 5개를 줬겠지. 쭉 가면서 얘도 5개를 줬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랬더니 마지막 한 명, 요 자식이 어떻게 받아야 된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아야 된대. 됐지? 그러니까 얘는 1개를 받았거나 2개를 받았거나 3개를 받았거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럼 봐봐봐. 전체 볼펜의 개수를 또 세보면 요만큼을 세면 일단 몇 개야? 5 곱하기 X 마이너스 1개겠지. X 마이너스 1, 전체 X명 중에 한 명 빠졌으니까 X 빼기 1명이잖아, 요만큼이. 그치? 요만큼이 X 마이너스 1명일 거니까 여기에는 일단 5의 X 마이너스 1개만큼을 나눠줬다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에 이제 얘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았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1개가 남은 상황부터 3개가 남는 상황까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지. 맞지? 4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4로 커버를 하자. 됐지? 그럼 봐봐. 1개가 남은 경우가 제일 작은 경우겠지. 그렇지? 4개가 남은 것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1을 한 거보다는 y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더하기 4를 한 거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소리지, y가. 맞지?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5의 x-1에 1개가 남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y가. 그치? 그리고 5의 x-1에 더하기 4를 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여기까지 이해했나?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주자? 요 2개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리고 y엔 누구 넣어서? 얘 넣어서 풀면 되잖아, 그냥.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풀고 두 번째 얘 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되겠지? 자, 첫 번째 거 풀어보자. 5x-4일 거고 y는 3x 더하기 18일 거야. 요거를 풀면 되겠네?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여기는 22가 될 거니까 x가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고, 자, 두 번째 거 풀어보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풀어주면 어떻게 풀리냐면 3x 더하기 18은 작아야 돼 5x-1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마이너스 19가 나와서 x는 2분의 19, 9.5겠지? 9.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9.5보단 크고 11보단 작아야 되니까 x는 9.5보다는 크고 1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겠다? 10명이거나 11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최대 학생 수를 구했으니까 답은 11이겠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끝난다. 자, 14번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일단 미지수 잘 잡고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잘 완성한 다음에 잘 풀어준다. 가 그냥 풀이인 거잖아. 그지? 자, 한번 살펴봐봐. 일단 상자, 자, 찹쌀떡이 500개가 있는데 어쨌든 나의 목표는 상자가 몇 개냐지. 그지? 자,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상자가 있다는 거, 여기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쭉 하면서 상자가 있고 상자가 있고. 됐지? 문제 없지?
자, 근데 뭐 하지? 우리가 45개씩을 넣어줬대, 일단. 자, 여기다가 내가 45개를 넣었고, 여기도 45개를 넣었고, 자, 여기도 45개를 넣었고, 쭉 가면서 여기도 45개를 넣었고, 자, 여기도 45개를 넣었다, 이 소리지. 그랬더니 찹쌀떡이 몇 개 남아야 된대? 20개 이상이 남아야 된대. 남은 거의 개수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남은 거를 더해주면, 맞지? 그러면 총 찹쌀떡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봐봐. 근데 이 남은 게 몇 개 이상 남는다? 20개 이상 남는다. 됐지? 자, 그럼 봐봐봐. 일단 쭈루룩 X개만큼에다가 45개씩 넣었으니까 여기는 45X개만큼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리고 남은 게 어떻게 된대? 20개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20을 딱 더해주면, 됐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5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개라며 지금.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되면은 이게 500개일 수도 있고, 21개가 되면 500개일 수도 있고, 22개가 되면 500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더하기 21을 했을 때가 500이 나올 수도 있고, 더하기 22를 했을 때가 5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더하기 20을 한 거는 어떻게, 이 경우보다는 얘가 지금 하나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치?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자, 60개씩 넣으면은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100개 이상이 모자란대.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지. 이거를 내가 60개씩 이렇게 넣고 싶어.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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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 됐지? 그러면 여기에 총 필요한 것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60x가 돼야 되지. 이거는 500개보다 뭐하다? 100개 이상이 모자르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500을 뺀 게 1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풀어보자. 요거 풀어볼게, 먼저. 자, 45x가 될 거고, 넘기면 몇이냐, 이거? 480이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x는 작거나 같다. 480을 45로 나누면 되니까 1 들어가면 45고 30 못 들어가니까 10점 몇이겠네, 그치? 아, x는 10점 몇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는 60x가 600보단 크거나 같다니까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점 몇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몇 개겠다? 총 10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문제 없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봐봐. 당연히 원칙은 이렇게 풀라는 거지만, 원칙은 이렇게 풀라는 거지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든 풀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시험에 나왔다고 치면. 자, 근데 상자라는 건, 야, 상자가 뭐 2.5개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어쨌든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 다 때려 넣어봐. 알았지? 다 넣어봐. 그래도 되긴 되는 거야, 알았지? 다 넣어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야, 500개인데 뭐 45개씩 넣었으니까 일단은 뭔가 금방 해서 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은 들잖아. 뭐 저기 뭐 뜬금없이 200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45개씩 20개에다 넣으려면 벌써 900개인데. 그치? 뭐 대충 뭐 90, 11 중에 하나겠구나. 대충 요 정도 선으로 잡아서 그냥 상황을 맞춰봐봐, 한번. 첫 번째 봐봐. 상자가 9개라고 쳐봐. 9개라고 쳐보자. 됐지? 그러면 9개씩에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뭐 했대? 45개씩 이렇게 넣었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9 곱하기 45개가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 그치? 그러면은 이거 계산은 몇이냐? 9, 5, 45, 9, 4, 36이니까 이거 405잖아.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돼? 95개가 남아야 되지. 95개가 남아야지 몇 개가 되니까? 500개가 되니까. 그러면 남은 게 일단은 20개 이상인 건 맞지? 맞지? 남은 게 20개 이상인 건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맞다는 소리야. x가 9라고 치면. 자, 그런데 다음 거를 생각해 보면은 상자가 내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 60개씩 넣었거든? 그러면 540개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부족한 거야? 40개가 부족한 거지, 지금. 근데 50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몇 개 이상이 부족해야 되는데 100개 이상이 부족해야 된다며. 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그지? 두 번째 조건에서 안 맞지. 자, 그리고 10으로 바꿔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45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50개가 부족한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맞지. 그리고 여기는 600개가 내가 필요한 거니까 100개가 부족한 거지 지금. 그러면은 100개 이상 모자란 게 맞지. 요건 맞는 거고, 그지? 아, 10이면 되는 거고, 11이라고 치면 그러면 45, 45니까 이게 지금 495거든? 그럼 5개가 모자란 거거든? 5개가 남는 거거든? 요거부터 또 안 맞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답은 10이겠구나. 이렇게 때려 넣어서라도 풀으라고, 알았지? 됐지?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알았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얘들아, 수학에서 특히 공수 1에서는 그렇거든. 공통수학 1에서 고1 과정에서는 특히 그런데 너네한테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단 말이야.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절대값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절대값하고는 너네가 친해져야 돼. 중요해. 엄청 절대값은 엄청 중요해. 됐지? 그리고 범용성도 너무 커. 방정식도 쓸 수 있어. 절대값 씌울 수 있어. 부등식 절대값 씌울 수 있어. 함수 절대값 씌울 수 있어.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되거든, 어쨌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절대값 씌우는 거는 지금 잘 잡아놔야 되고 고2, 고3 과정 가서도 계속 나올 거야, 절대값은. 무조건, 알았지? 근데 처리 방식이 뭐 방정식일 땐 이렇게 풀고 부등식일 때 이렇게 풀고 함수일 땐 이렇게 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아. 풀이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잘 익혀놔야 돼. 자, 일단 요거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 절대값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 다시. 자, 봐봐, 얘들아. 절대값 2가 몇이니? 절대값 2가 몇이야? 절대값 2가 몇인지 몰라? 풀마? 자, 개념부터 가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 봐봐. 자, 절대값 A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자, 절대값 A 요런 게 있거든. 자, 절대값 A의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약속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알았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A까지의 자,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A로 정의한다. 됐지? 수직선에서 A까지의 거리야. 자, 그러면 봐봐봐.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잴 건지를 알아야 되지, 그치?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근데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야, 여기가 5야. 이 거리 몇이지? 3.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않나? 맞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거리 몇이지? 몇 칸 떨어져 있니? 2칸 떨어져 있지. 거리가 2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3이야. 몇 칸 떨어져 있니? 자,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얘가 3칸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너네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됐지? 여기부터 5까지가 5칸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2까지가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5 빼기 2칸 떨어져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니? 자, 여기 봐봐. 얘도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3칸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1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 빼기 1칸 떨어져 있겠다. 됐지? 여기는 자, 원점을 기준으로 요만큼은 3칸 떨어져 있고 요만큼은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은 3 더하기 2칸 떨어져 있겠다. 됐니? 자, 근데 봐봐봐. 여기서 내가 3 빼기 1이라고 적었지. 자, 요 3 빼기 1을 요렇게 적어도 되거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고 적어도 되지.
얘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됐니? 마이너스 2개 붙어 있으면 더하기니까? 이해되지? 자, 얘 봐봐. 얘를 내가 3 더하기 2라고 적은 거지. 얘를 3 빼기 마이너스 2라고 적어도 되겠니? 맞지? 자, 근데 봐봐봐. 이게 다 결국은 뭐야? 5 빼기 2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 했다? 뺐다. 맞니? 얘는 큰 수 마이너스 1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뺐다. 됐지?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너무 중요한 얘기야. 자, 얘는 큰 수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을 뺐다. 됐지? 결국은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이게 거리야. 두 수의 차가 거리라고.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봐. 그럼 봐봐봐. 우리가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A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정의하자? 절대값 A로 정의하자라는 소리지. 자, 근데 봐보자. 여기에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저 A라는 놈이 먼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린 절대값 A로 정의하는 건데 됐지? 자, 봐봐. A가 커, 0이 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건 A가 큰 거지. 그러니까 뭐 해주자? 이거는 A에서 0을 뺀 거다. 뭐겠어? 그러면 그냥 A겠지. 논리되지? 자, A가 근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거리가 몇인 거야? 절대값 A인 거야? 자, A를 내가 여기에 썼다는 건 A가 큰 거야? 0이 큰 거야? 0이 큰 거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야. 얘가 큰 수라고. 여기서 뭐 하자? A를 빼자. 그러면 얘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절대값 A는 A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A가 나올 때는 결국은 뭐지? 0보다 오른쪽에 있다? 아, 양수일 때는 A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리고 A를 내가 왼쪽에 적었어. 음수일 때지. 음수일 때 그거는 마이너스 A가 된다. 됐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절대값 A를 처리한다라는 건 됐지? A가 양인지 음인지가 궁금하다는 소리야. 모르면 가정하라고. 알았지? 모르면 가정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자, 그러면 볼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아,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라는 놈이 되겠구나. 아,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는 얘가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A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각할게. 그냥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할게. 됐지? 부호를 바꾼다. 원래 플러스였잖아, 부호가. 그걸 마이너스로 바꾼 거라고. 부호를 바꾼다. 자,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꾼다. 됐지? 문제 없니?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어보자. 봐봐. 원래 이거에 다른 풀이법 있지? 다른 풀이법 원래 있거든? 위에 써있지, 위에 써있지. 요거, 요렇게 안 할게, 그냥. 풀이법이, 절대값 부등식의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계산이 빨라. 두 번째 풀이법은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꼭 이러한 형태, 특수한 케이스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쓸데없이 두 개 배우지 말자고 그냥 하나로 간다고. 알았지? 풀이법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풀이법을 할 거야. 자, 본다. 봐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하다고. 자, 잘 봐. 우리가 문제에서 절대값 4x-3이 9보다 작다. 자, 이걸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거슬려야 된다고, 너네는. 아, 저기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봐. 쉽잖아. 그지? 4x 빼기 3이 9보다 작다고 누가 못 풀어? 누구나 풀 수 있잖아. 그지? 절대값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을 없애는 게 목적이고, 알았지? 없앤다라면 뭐라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됐지?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인지 음인지 모른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본다. 자, 첫 번째. 4x-3이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됐지? 그러면 얘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지. 나올 때, 절대값 나올 때. 그러면
4x 빼기 3이 9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다시. 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절대값 나올 때 그대로 나오니까 4x 빼기 3이 9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된다고. 됐지? 이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여기까지 되니? 태곤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지금? 너무 중요한데 이거 고2 때 가서 나한테 또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알았지? 아니 말이 고이지. 봐라, 지금 뭐냐, 1학기 기말이지. 이제 2학기 중간할 때 또 나온다니까. 2학기 기말할 때 또 나올 거라니까. 고2 1학기 중간 때도 나올 거라니까. 내가 장담할 수 있다니까. 다 나온다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이거는 안 나오는 단원이 없어. 절대값 처리하는 건. 알았지? 안 나오는 단원이 없어. 목표가 30점이면 안 해도 돼.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절대값 잘 처리해야 된다고. 자, 그럼 본다. 요거 풀라고 했어 내가. 풀어보자. 자, 1번 풀고 2번 풀고 겹치는 거 찾으면 되지. 자, 1번 풀어주면 x가 바로 적을게. 그냥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 2번 풀면 바로 적을게. 그냥 4x가 12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두 개를 겹치는 거 찾아야 되지. 겹치는 건 4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얘기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의 1번 경우에서의 해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요렇게 나와. 요게 첫 번째 상황에서 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상황 봐볼게. 두 번째 상황. 4x 빼기 3이 이제는 뭐다?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가. 그러면은 얘가 음수란 소리야 지금. 그럼 절대값 나올 때 뭐 한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이 플러스 4x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돼서 나온다고. 됐지?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을 또 풀으라고. 됐지? 이해했지? 자, 그럼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 뭐야? x가 4분의 3보다 작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x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두 개 겹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x가 4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답이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야. 됐지?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적을 수 있거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4분의 3까지를 간 다음에 다시 4분의 3부터 3까지를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얘란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뭐 a,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두 개 곱하라는 소리겠지. 답은 뭐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해본다. 917번 풀어봐. 자, 볼게.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지. 자, 얘를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야.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 처리해야 되니까 절대값 안에 게 양인지 음인지 케이스 나눠서 푼다라고 했다.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자, x-2a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은 얘가 음수란 소리니까 부호 바꿔야 되지.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a가 b보다 작다. 자, 요거 먼저 풀어줘야 돼. 풀어보자. 자, 첫 번째는 x가 2a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x가 2a 마이너스 b보다는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저거 그림 그려주면 2a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 선상에 있는 얘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풀어보자. 두 번째 경우는 x-2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치? 얘가 그대로 나오면서 x 빼기 2a가 b보다 작다가 나와. 자, 풀어주면 x는 2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얘는 x는 2a 더하기 b보다는 작다가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의 해는 2a부터 어디까지? 2a 더하기 b까지.
이렇게 나오는 얘가 돼. 그치? 근데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나와야 된다며,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에 위치하고 얘가 6에 위치해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럼 풀어주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인 거고 2a 더하기 b가 6인 거니까 연립 풀자. 변변 더하면 4a가 2지.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2분의 1 넣어주면 1 더하기 b가 6이니까 b는 5가 나오겠네. 그래서 2ab는 5가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다.